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에서 전기기사 필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역시 전기기사 꿀팁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잘 됩니다. 출제 순위는 거의 1위에 가깝고요. 출제 빈도도 자 1년에 시험 3번을 보는데 3번 모두 출제가 될 만큼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병렬운전 조건 한 방에 끝내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병렬운전 조건 한번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렬운전 조건은요 보통 직류발전기 그리고 동기발전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변압기 이 세 가지 전기기기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요 그렇게 출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가장 높은 건 이제 동기발전기 쪽이 출제가 잘 되고 동기발전기 다음에 이제 변압기가 출제가 잘 됩니다. 우선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출제 순위에선 조금 밀리지만 그래도 나온다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렬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직류 발전기 용량보다 이 발전기니까 전원이잖아요. 전원의 용량보다 부하의 용량이 너무 커버리면 직류 발전기 한 대를 가지고 이 부하를 운전하게 됐을 때 바로 발전기 과여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2대 또는 여러 대를 병렬로 접속을 해서 이 과부하를 우리가 방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부하가 발전기 출력보다 더 큰 경우에는요 발전기를 2대 이상 병렬로 접속을 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병렬로 운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병렬로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렬운전 조건이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자, 4가지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극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직류발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극성을 갖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보통 보기에서요 유기기 전력이 같아야 됩니다. 이런 보기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유기기 전력이 같아야 한다. 자, 우리가 유기기 전력이 같아야 한다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단자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류발전기에서는요 단자전압을 V라는 기호로 유기기 전력은 E라는 기호로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자전압 V가 같아야지 유기기 전력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기기 전력이 아니고 단자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부하의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을 그렸을 때 수하 특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하 특성일 것. 그래서 이제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차동 복권 발전기나 또는 분권 발전기가 수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권 발전기나 차동 복권 발전기 직류 발전기의 병렬운전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직권 발전기나 또는 과복권 발전기입니다. 자, 우리가 복권 발전기 중에서도 과복권 발전기는 자, 전압을 안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균합 모선이 필요합니다. 균합 모선. 자, 이 균합 모선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두 번째 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자전압이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직권 발전기나 과복권 발전기는 두 번째 조항인 단자전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균합 모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극성이 같고 단자전압이 같고 수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직권 발전기나 과복권 발전기를 병렬운전할 때는 반드시 균합 모선을 설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한 가지 더 병렬운전 조건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병렬운전을 한다면 자, 병렬운전을 했을 때 우리가 부하를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부하 분담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하 분담이라는 얘기는요.
부하를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분담할까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가 병렬로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부하가 접속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부하를 우리가 A 발전기에서 얼마를 공급하고 B 발전기에서는 또 얼마를 공급할 것이냐. 자, 이걸 우리가 부하 분담이라고 합니다. 부하 분담. 자, 이 부하 분담을 할 때는요. 부하 분담을 할 때는 반드시 자, 용량에 비례하고요. 용량에 비례하고. 자, 용량이 큰 발전기가 부하를 많이 분담해 주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자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기자 전류. 자,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계자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계자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분담은요, 부하 분담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조정을 하냐면 계자 저항을 가지고 조정을 해요. 계자 저항으로 조정을 하는데, 자, 계자 저항과는 반드시 반비례 조건에 속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하 분담 조건하고 병렬 운전 조건하고는 별개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병렬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맞춰줘야 되고, 이제 병렬로 운전을 하는 동안에 용량에 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며 계자 저항에는 반비례하도록 이 부하를 분담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요, 병렬 운전 조건에 용량이 같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 거죠. 용량하고는 병렬 운전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하 분담 조건에는 용량이 관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하 분담에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계자 저항에는 반비례하고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할 수 있도록 부하 분담을 시켜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한 건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거의 완벽합니다.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별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기발전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우리 별 5개 그려주도록 하세요.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외우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주로 우리 윙크 자주 하십니까? 윙크. 자, 윙크. 자, 윙크라고 읽으시고요. 윙크 주파상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윙크 주파상. 자, 윙크 주파상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크기와 위상과 주파수와 파형과 상회전이다 이런 내용인데, 자, 각 동기 발전기의 기전력이 있는데요. 자, 유기기전력이라고 하죠. 이 유기기전력이 가지는 유기전력의 크기와 유기전력의 위상과 유기기전력의 주파수, 파형, 그리고 상회전이 같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용량과는 관계가 없죠. 병렬 운전을 할 때 필요한 조건에는 용량은 무관합니다. 직류 발전기도 용량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자, 병렬 운전 조건에는 용량은 관여치 않는다. 또 하나 상회전 방향이라겠죠. 그런데 우리가 회전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회전 방향하고는 관계가 있죠. 상회전 방향은 일치시켜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회전 속도, 회전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동기발전기가 이제 왜 출제가 잘 될까요? 병렬 운전 조건이 5가지라 출제가 잘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 병렬 운전 조건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윙크 주파상 이렇게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발전기에서는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게. 자,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자,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번호에 따라서 자,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외울 때는 2번부터 외웠죠. 윙크 주파상 이렇게 외웠는데요. 자, 크기, 그 다음에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만족하지 않았을 때,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 요런 조건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 크기가 같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크기가 같지 않으면은 결국은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무효순환 전류.
자, 요런 내용들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위상이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전류가 흐릅니다. 유효순환전류. 자, 우리가 이 순환전류라는 말 있잖아요. 이 순환전류를 다른 말로 횡류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 순환전류의 같은 말이 바로 횡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횡류, 무효횡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효순환전류는 바로 동기화전류라고도 표현합니다. 동기화전류. 자,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같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죠? 위상이 같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자, 이런 내용이 출제가 잘 된단 말입니다. 자, 주파수가 달라지면 난조 발생합니다. 난조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회전이 달라지면 어떡하죠? 상회전이 같지 않으면, 자, 이거는 고조파 무효순환전류가 흘러요. 고조파 무효순환전류. 자, 이 내용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건 1번과 2번 항입니다. 물론 주파수가 달라졌을 때 난조가 발생하고요. 파형이 달라지면 고주파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자, 상회전 방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동기검정기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동기검정기 램프가 점등이 된다라. 자, 이 중에서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크기가 달라졌을 때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상이 달라졌을 때 유효순환전류 또는 동기화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나머지 난조, 고주파 순환전류, 동기검정기에 의한 램프점 등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만족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크기가 달라졌을까요? 이걸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크기가 왜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 크기가 왜 달라졌어요? 원인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달라진 원인은요, 바로 여자전류입니다. 여자전류. 자, 여러분들 타여자 발전,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타여자식이죠. 자여자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동기발전기는 무조건 여자기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여자식인데요. 거기서 자, 여자기에서 공급해주는 여자전류가 상이한 경우에요. 상이하다. 다시 말하면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의 여자기에서 공급해주는 자속도는 여자전류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전류가 상이한 경우가 결국은 크기가 달라지더라. 그럴 때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동기발전기에서 크기가 달라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크기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무효순환전류가 왜 흘렀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무효순환전류가 왜 흐르는 겁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무효순환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여자기가 어떤 이상현상이 생겼다. 여자기가 서로 공급되는 전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위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유효순환전류가 흐르거나 동기화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바로 원동기 출력이 다른 거예요. 원동기의 출력이 다르다. 자, 원동기 출력이 서로 상이할 때 바로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때 이제 유효순환전류가 흐르고 동기화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난조가 발생을 했는데 난조 발생 원인이 뭐냐? 자, 난조가 발생했어요. 주파수가 달라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난조의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난조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에 전기자 저항이 너무 큰 경우에 부하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에 조속기가 동작이 너무 예민할 때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난조 발생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고주파수 무효순환 전류가 흘렀다. 이거는 파형이 달라졌잖아요. 이 파형이 왜 달라졌을까요?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고주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등등등 원인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한 것도 몇 번이 나오느냐.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도 바로 1, 2번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만족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건 크기와 위상이 달라졌을 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하고요. 자, 윙크 주파상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크기가 달라졌거나 또는 위상이 달라졌거나 주파수나 파형과 상회전이 달라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라는 거. 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 중에 우리가 크기와 위상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온다. 자, 그리고 원인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에 대한 자, 만족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내용은 자, 1, 2번에 대한 건 꼭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렬운전 조건, 변압기입니다. 자, 이제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변압기 한 대를 가지고 부하를 운전하다가 부하가 갑자기 이제 증가가 됩니다. 부하가 증설이 되는 경우는 변압기가 자, 한 대 가지고 운전을 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병렬을 접속을 하는 거예요. 병렬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첫 번째, 변압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극성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변압기에는요, 뭐 가극성이다 또는 감극성이다 이런 표현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에서 첫 번째는 극성이 같아야 합니다. 극성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격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전격전압. 권수비가 같아야 됩니다. 권수비. 자, 우리가 전격전압의 비율과 권수비의 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별도로 따로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죠. 전격전압이 같으면 권수비도 당연히 같아질 거니까. 자, 이거는요, 우리가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가 있을 때 A 발전기의 전압과 B 발전기의 전격전압이 같아야 된다. 1차는 1차끼리, 2차는 2차끼리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각 변압기의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됩니다. 저항과 리액턴스의 B. 그래서 A 발전기에 우리가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부 임피던스가 ZA다 그러면 RA 플러스 JXA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자, 만약에 이제 ZB, B 발전기잖아요. B 변압기일 때 여기에 이제 RB 플러스 J의 X의 B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의 B,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하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일치하여야 한다. 자, 네 번째,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자,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보기가 4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5번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일치시키거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일치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6번과 7번에 대한 거는요. 바로 삼상 변압기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삼상 변압기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삼상과 단상 모두 포함하는 거죠. 자, 위에 1번부터 5까지는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도 되고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상 변압기에는요. 어떤 게 내용이 추가가 되느냐. 자, 요거죠. 위삼각 변위가 같아야 합니다. 위삼각 변위가 같아야 된다. 자,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 삼상은요, 회전자계라는 게 갖고 있고, 회전자계 자체가 회전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자계 방향 또는 상회전 방향을 갖게 해야만 우리가 병렬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특히 우리가 6번 사항에서 이 6번 사항에서 우리가 변압기 결선을 주어지고요. 이 병렬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변압기에서 병렬운전 조건을 할 때 자, 위삼각 변이가 같아야 된다.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만약에 변압기가 YY 결선에 1차 Y, 2차 Y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다 하면 1차와 2차가 결선이 똑같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위상차가 0도잖아요. 그죠?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변압기하고 병렬로 운전이 될 수 있는 건 YY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더라도 자, 이 변압기는 결선이 같으니까 당연히 같게 되겠죠. 그런데 델타도 우리가 YY 변압기하고 병렬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YY 변압기는 1차, 2차 전압의 위상차가 0도, 전류의 위상차가 0도예요. 자,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위상이 같고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결선이 같은 경우는요. 결선이 같은 변압기끼리 병렬로 운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델타 Y 변압기를 결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가 델타, 2차가 Y예요. 그러면 1차와 2차 간에는요. 전압과 전류 간에 자, 1차 전압과 2차 전압 사이에 30도, 1차 전류와 2차 전류 사이에 30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델타 Y 결선은 1차와 2차 간의 전압 또는 전류의 위상차가 30도가 발생하니까 이 30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바로 델타 Y 변압기 또는 Y 델타 변압기를 접속을 해야 델타 Y로 결선이 된 변압기하고 바로 병렬로 운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렇게 결선을 주어지고도요. 병렬 운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출제 잘 되고 있고요. 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순위로 보면은 약 두 번째 순위가 됩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이 잘 나온다겠고요. 변압기 병렬 운전 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류기의 병렬 운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우리가 7가지를 배웠는데 자,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변압기의 이상적인 병렬 운전입니다. 자, 변압기의 이상적인 병렬 운전. 자, 우선 병렬 운전을 하는데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가장 바람직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병렬 운전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 자, 부하 전류가 용량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예, 부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용량에 비례해서 각 변압기에 흐를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분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변압기 내부에서 순환 전류가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부하를 걸지 않았는데도 변압기하고 변압기 사이에서 순환 전류가 흐르면 이거는 지금 접속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각 변압기의 전류 대수의 합이 A 변압기의 전류와 B 변압기의 전류의 합이 요 말이에요. 전부하 전류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의 위상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의 위상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의 이상적인 병렬 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병렬 운전에 관련된 문제는요. 상당히 출제가 잘 됩니다.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 그리고 특히 동기발전기에서는 병렬 운전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그렇게 되는 원인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준비를 한다면 병렬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직류발전기나 또는 변압기 병렬 운전에 대한 계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론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병렬 운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병렬 운전 조건 반드시 준비하고 가셔야 될 내용입니다.